3-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639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3년 5월 3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3년 3월 14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시 계묘년 병진월 신유일이 되겠고 일진은 신유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 일간은 신금일간이 되겠고요. 월령, 신금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진월이 되겠습니다. 진월에 태어난 신금, 어떻게 사주를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할 것인데요. 사주를 볼 때 제일 중요한 것, 일간이 어느 일간이냐가 중요하죠. 오늘은 신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 신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7번째 천간이 되죠. 간목, 을목, 병화정화, 무토, 기토, 경금, 신금에서 신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고,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금이 됩니다. 신금이 되는 것이죠. 어저께 경금에 대해서 설명했었던 것처럼 경금도 금이고 신금도 금이죠. 그래서 공이 금이라고 하는 것은 물상으로는 쇠가 될 것이고, 기운으로 보았을 때는 서늘하고 좀 오싹한 숙살의 기운을 금의 기운이라고 말합니다. 계절은 가을이 될 것이고요. 금의 기운이 있어야지만 결실을 맺는다, 이렇게들 많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방향은 서쪽 방향이 되겠죠. 서방이 되죠. 서쪽. 그 다음에 주관하는 신은 백호가죠. 백호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금의 색깔이 흰색, 백색이라서 백호가 주관하는 신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이거는 이제 경금하고 신금하고 같은 오행에서 이렇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경금도 똑같고 신금도 똑같습니다만은 경금하고 신금하고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 어저께 공부했던 경금은 양에 해당이 되는 금이고요. 오늘 공부하는 신금은 음에 해당되는 금이 되죠. 음금이 되겠습니다. 어저께 경금은 양금이었죠. 음양에 있어서 신금과 경금은 음양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데, 음양이라고 해서 서로 좀 약간 대비되고 상대적인 그런 개념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음양이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하는 질투하는 관계가 아니라, 음은 양을 보충해주는 개념을 말하고요. 양은 음은 양을 보충을 해주고 양은 음을 보충해주는 그러한 개념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저께 설명했던 경금은 양은 마치 사람으로 치면 남자와 같은 것이고, 음은 사람으로 치면 여자와 같은 것이니 서로 성별이 다르다고 해서 서로 묘하고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는 여자를 보호해주고 또 여자는 또 남자를 또 사랑해주는 그러한 관계, 서로 보완해주고 보충해주는 그런 관계가 됩니다. 왜냐하면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태극에서 둘로 나눠져 나온 거기 때문에, 본체는 하나였다가 둘로 떨어져 나온 것이기 때문에 서로 별개의 것이 아니고 원래는 하나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근데 성향은 좀 다르죠. 양의 성향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남성적인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강하고 또 거칠고 좀 투박한 그런 개념이다라고 하면, 음이라고 하는 것은 좀 여성스럽고 부드럽고 섬세한 또 아름다운 미적 감각이 있는 그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공부했던 양금인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물상으로 완철금이라고 해서 강철 같은 개념, 같은 금이지만 강철이라든가 원철이라든가 쉽게 말하면 무쇠 같은 개념의 철이라고 볼 수 있죠. 땅에서 금방 캐는 원철, 인위적인 어떤 가공이 되지 않은 그냥 그대로, 자연 그대로의 좀 거칠고 투박한 그런 개념의 금이 경금이다라고 하면, 음금인 신금은 어떤 금, 그래서 단련을 받아서 매끈하게 기물을 만드는 귀금속과 같은 그런 금으로 봅니다. 예를 들면 반지, 귀걸이, 뭐 여러 가지 장신구들이 있습니다. 핸드폰 케이스도 마찬가지고, 액정, 안경테, 뭐 이런 것들 다 신금으로 볼 수가 있겠죠. 다이아몬드 반지 신금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도자기 신금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것들 서로 같은 금이지만은 하나는 완철금, 하나는 귀금속과 같은 것이죠. 경금은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정화로서 단련을 해서 기물을 만들어야지만 경금으로서의 가치, 용도가 나타난다고 했고, 여러분 귀금속 같은 경우는 가만 놔두면 녹이 슬거나 광택이 사라지게 되죠. 귀금속은 어떻게 됩니까? 항상 잘 닦아서 깨끗하게 빛이 나고 광채가 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신금으로서의 진가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수십 캐럿짜리 물방울 다이아몬드를 갖다가 진흙 속에 묻혀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별로 좋을 일이 없죠. 그런 거는
깨끗하게 닦아서 할로겐 등을 살짝 비춰주게 되면 그 영롱한 빛이 진짜 뭐 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매우 아름답다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신금인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임수라고 하는 것을 얻어서 신금을 갖다가 돛에 주옥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같은 금이라 하더라도 양금인 경금은 정화라고 하는 관성으로서 강하게 다스리는 것을 좋아하고요. 신금은 같은 금이라 하더라도 강하게 다스리면 녹아버리죠. 그래서 신금은 상관이라고 하는 임수를 얻어서 깨끗하게 잘게 세진해서 빛이 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반대로 경금이나 신금 같은 경우는 토가 금을 생하죠. 토생금 하지만은 토가 많아지게 되면 토다 매금이 되는 것을 매우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건 경금도 마찬가지고 신금도 마찬가지인데 신금이 더욱더 안 좋아하는 것은 뭐냐면 신금은 보석 반지잖아요. 그죠? 보석 반지에 먼지가 묻거나 흙이 묻거나 진흙이 묻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경금보다도 오히려 더 치명적인 해를 받게 되는 것이니 토가 많아지는 것도 좋아하지 않고요. 신금은 화가 너무 또 많아서 특히 정화 같은 것이 너무 많아져 가지고 신금을 극하는 것을 매우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신금을 볼 때 그렇게 어렵지 않게 사주를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신금일간이 태어난 월지,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자, 월지, 월령이라고 하는 것은 월주의 지지를 말하죠. 월주의 천간은 월간이라고 하고요. 월주의 지지는 월지 또는 월령이라고 하는데, 자, 진월이 되겠습니다. 진월, 월령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월령, 월지에는 어떤 개념? 계절의 개념이 가지고 있다.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춘, 하, 추, 동을 말하는 것이고 이 계절이라고 하는 월령에는 왕세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이 왕세와 한열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도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일간이 금인데 목이 너무 왕해져도 안 되고요. 토가 너무 왕해져도 안 되고 수가 너무 왕해져도 안 되고 또 일간 금이 너무 왕해져도 안 됩니다. 어느 정도 오행이 두루두루 있어서 서로 상호 견제와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고요.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너무 사주가 추워도 안 되고요. 사주가 너무 여름처럼 더워도 안 된다. 너무 추우면 남극 대륙처럼 너무 천하가 다 땡땡땡땡 얼어버리게 될 것이고 또 너무 뜨겁다라고 하면 사하라 사막이라든가 적도 지방처럼 너무 뜨거워도 사람이라든가 동식물이 살기가 좀 매우 척박한 환경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월지 안에 이 왕세와 한열의 개념이 들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항상 이 월지에 되어 있는 왕세와 한열은 반드시 중화를 이루어야지만 좋은 부귀복덕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되는 것이고 왕세와 한열 중에 어느 하나라도 균형을 크게 잃게 되면 빈천빈안한 사주가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사주가 너무 춥다라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돼서 추우면 뭡니까? 화가 있어서 어느 정도 온기를 가져줘야 되는데 남극대륙에서 너 한번 살아봐라 하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또는 사하라 사막에서 물 한 모금 없이 나 한번 거기 살아볼래? 그러면 몇 달씩 살 수 있을까요? 바로 그런 것이 한열의 중화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너무 크게 깨지게 되면 역시나 매우 좋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거는 중화를 이루는 것이 그렇게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월지에는 절기의 개념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절기가 되겠습니다. 절기라고 하는 것 진월에는 청명과 고우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요. 이 진술충묘는 대체적으로 상반월과 하반월로 나눠서 계절의 심처를 본다. 이렇게 좀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제 좀 깊이 있게 공부할 때는 그렇게도 공부하지만은 여러분들은 그냥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진월은 토왕절이다. 물론 진월만 놓고 봤을 때는 토왕절이지만은 큰 틀에서 권역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 임묘 진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동방에 속하면서 기본적으로는 목이 왕한 목왕절이 된다. 그래서 인월은 목의 임관지가 되고요. 묘월은 목의 제왕지가 되고 진월은 목의 쇠지가 되죠. 임묘월에 목이 가장 왕하고 진월부터는 목이 좀 쇠해져 가면서 계절은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환절기가 되는 것이 바로 진월이다. 그리고 토가 왕한 계절이지만 지금부터 중요한 것은 진월은 토만 왕하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신자진, 수국을 형성하면 수가 많아지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진유, 합금이 되고 또 다시 금이 많아진다라고 하면 이거는 금이 많아지는 그러한
국세로 바뀌게 되는 것이고요. 진월은 인묘, 진방합을 형성할 수도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목이 왕해지게 되는 것이고, 나머지 진술, 축, 미 등의 토가 많아지게 되면 이때는 토가 많아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신금이 진월에 태어났을 때 수국을 형성하게 되면 자칫 설기태과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진유합금에서 금이 왕해지게 되는데 왕세라고 하는 중화를 잃게 되면 오히려 신왕 무의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무의, 그 다음에 인묘진 방합을 형성하게 되면 제다신약도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진술축 및 토가 많아지게 되면 모왕자세가 돼서 제일 싫어하는 토다매금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진월은 변화무쌍한 달이니 그러한 사주 국세가 어떻게 잘 짜여져 있느냐를 살펴봐야 되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신금일간이 진월에 태어난 것만 놓고 봤을 때는 진월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토 중에서도 어떤 또 물기를 가지고 있는 습토이기 때문에 토생금해서 능히 진토는 금을 생할 수 있다. 그래서 경금이 진월이 태어났을 때 설명했을 때도 모왕자상하다. 그리고 신금이 진월이 태어났어도 똑같이 모왕자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도 왕하고 어머니가 나를 생해주니 나도 세력을 얻어서 약하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신왕사주냐 신왕까지는 아니고요. 불약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해서 걱정될 정도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진월 신금인데, 그런데 이제 경금도 마찬가지고 신금도 마찬가지로 제일 싫어하는 것, 진월이 태어난 금이 토가 인성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 이거는 나를 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토다 매금이 되는 것이 좋지 못합니다. 무토기 또 투출하게 되면 반드시 먼저 간목이 있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목극토해서 인성인 토를 간목이 제해줘야 되는데, 이때는 제극인이 되긴 하겠지만 이때는 용제파인이 되는 거죠. 용제, 인성이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될 때 재성이 있기 때문에 이때는 용제파인이라고 해서 좋은 제극인이 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 지지로 토국을 형성하거나 천간을 무토기토 등이 투출하지만 굳이 간목은 있을 필요는 없겠고요. 임수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신금을 도세주할 수만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진월의 신금은 임수 또는 또 간목 같은 거 예비 차원에서 간목 같은 게 있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수가 많아지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가 많아지게 되면 한습해지죠. 진월의 수의 고지인 진월의 수가 많아지면 한습하니까 이때는 병화임수를 대동해서 쓰게 되겠고, 만약에 인묘진 방합이 형성돼서 목이 왕해진다. 이때는 임수를 쓸 때 경금이라고 하는 겁재를 같이 쓰는 것이 필요하겠다. 토가 많아지게 되면 이때는 간목을 먼저 써서 토를 제거시켜 주는 것도 필요하겠고, 진유합금 돼서 금이 왕해진다. 그러면 이때는 이 금이 왕해지니까 왕한 금을 화로서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신금은 임수로서 왕한 금의 기운을 바깥으로 발산시켜 주면서 뭐다 간목으로서 수의 기운을 그 간목을 생해서 화를 만들어 주게 되면은 그때는 온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중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진월의 신금은 좀 방법은 여러 가지 생각할 것이 많지만은 기본적으로 진월에 신금만 생각할 때는 임수를 먼저 쓰고 간목을 하나 가지고 있으면 금상첨화의 사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 일간은 신금일간이 되겠고요. 신금일간이 태어난 월령 진월이 되겠습니다. 자, 사주 볼 때 제일 먼저 일간의 특성, 두 번째 월령의 특성을 살펴보시고요. 세 번째는 격국이 어떻게 짜여져 있느냐를 놓고 보게 됩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월령, 월지와의 관계를 살펴 사주 8글자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일단 일간이라고 하는 것, 신금은 음금이 될 것이고요. 월지 있는 토는 양토가 되죠. 물론 저것이 건토냐 또는 습토냐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겠지만은 일단 중요한 것은 대 양이 되는 것이고, 토는 금을 생하는 관계, 토생금의 관계가 되니 월지에 있는 토가 일간인 나를 생하 것으로 되니 생아자가 되는 것이고, 나를 생하는 것 육신으로 보게 되면 육신은 관성, 인성, 비경, 겁재 또는 재성, 식상이 있는데 나를 생해지는 것은 인성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인성은 다시
둘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정인과 편인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정인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처럼 음대양, 일간과 인성과의 관계가 오늘처럼 음대양 또는 반대로 양대음이 되게 되면 이건 정인이 되는 것이고, 편인은 어저께 경금이 진토 본 것처럼 양대양이 되거나 음대음이 돼서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으면 얘는 편인이 되는 것인데, 오늘은 음대양 조화가 맞으니 오늘은 정인 격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모왕자상한 그런 국세가 된다라고까지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이것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격은 원령 진토에 있는 지장간이 어떻게 투출을 하느냐에 모습에 따라서도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지나는 초기로서 을목이 있고요, 중기로서 개수가 있고, 그 다음에 본기, 정기로서는 무토가 있는데, 무토 투출하게 되면 당연히 정인격에 토다 매금되는 구조가 될 것이고, 만약에 을목, 초기인 을목이 투출하게 되면 이때는 격이 음금이 음목을 받고 금극목이 되니까 이때는 보다 제격이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만약에 중기인 개수가 천간으로 투출하게 되면 금생수의 관계, 내가 생하는 관계에서 음대음이 되게 요거는 식신이 되니 식신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진월에 진중 개수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식신격이 되고, 만약에 뭐 생시에서 무토가 천간으로 투출다 이러면 무자시라든가 무술시가 되는 경우에는 정인격의 토다 매금이 될 수 있는 사주가 되는 것이니, 무토가 천간에 투출되는 건 좋다 나쁘다, 신금 입장에서 토가 왕한 계절에 특히나 무토가 투출하게 하는 것은 좋지 못하고 반드시 간목을 얻어서 그 무토는 제거시켜줘야 된다. 선생님, 무토라고 하는 것은 신금 입장에서 정인인데 이 정인을 제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좋은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무리 정인이 좋다 하더라도 신금이 토다 매금돼서 땅속에 묻혀버리는데 뭐가 좋을까요?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인성으로 인해서, 특히 정인으로 인해서 내가 큰 고난을 겪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니, 그거는 아무리 좋은 정인이라 하더라도 제하는 것이 상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연지를 보게 되면 묘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묘목이 있죠. 그래서 묘목은 신금 입장에서 편제고, 토가 왕한 진월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묘를 보게 되면 완전한 인묘진 방합은 아니더라도 묘진 준 방합은 이룰 수가 있겠죠. 방합의 준에서 따라가서 준방합으로 이렇게 돼서 모기 세력이 어느 정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토의 기운이 이렇게 날뛰고 그럴 정도의 정도의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천간으로 무토기 투출하는 것은 결코 좋은 것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지유금을 얻었습니다. 신유일간이 일주가 되는 것이고,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간여지동이라고 해서 매우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간여지동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쁘다고 보지 마시고요. 요거 묘유충 되지 않습니다. 묘유충 되지 않고요. 요거 차라리 오히려 진유합금, 아까 말했죠. 진월은 신자진수국, 인묘진 방합, 진술충 및 토구 또는 이렇게 진유합금이 되게 되면은 불약한 사주, 진월의 신금 불약이지만 진유합금하게 되면 이거는 오히려 반대로 신왕사주가 되는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관을 병정화 관이 왕해지는 것보다는 임수가 세력을 얻어서 신금을 도세주옥해주고, 예를 들어서 사주가 한습해지면 정화가 아닌 병화로서 조후해주면 되는 그런 구조가 되겠죠. 개수 투출하는 게 좋을까요? 나쁠까요? 개수 투출하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개수라고 하는 것은 식신이지만, 같은 수이지만 임수와는 달라서 신금을 도세주옥하는 역할은 못하죠. 임수였다라고 하면 금상첨화였을 것이나, 개수는 신금을 도세주옥할 수 없고 오히려 진월의 한습함을 가중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월간의 병화는 뭐 좋은 점은 뭐냐면, 한습해져 있는 상태에서 그냥 한습을 조금은 조절해주는 조후의 역할은 할 수가 있겠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임수를 봐선 금상첨화일 것인데 임수를 보지 못한 것이 조금은 아쉽고요. 생시에서라도 좀 임수를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생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보겠습니다. 무자시가 있습니다. 무자시, 제가 무토 투출한 거 별로 좋지 않다고 했죠. 아무리 진유합금을 한다 하더라도 원령 자체가 토왕절이면 그 토의 본색은 버리질 못하죠. 금이 이제 있어서 토의 기운을 설한다라고는 볼 수 있지만 토가 없어졌다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무토 투출하게 되면, 신금은 경금하고 달라서 작은 보석과 같기 때문에 무토가 이렇게 원령의 통근에서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 반드시 이거는 신금 하나 정도는 뭐 할 수 있다? 매금할 수 있다. 저부터는 반드시 제거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정인이니까 냅둬야가 아니라 저거는 좀 제거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도 일간 자체가 진에만 진의 생조만 받는 것이 아니라 유금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나쁘진 않겠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토가 많아지는 것 제가 봤을 때는 좋지 않고요. 그 다음에 무술씨는 더욱더 좋지 않겠죠. 진술충은 되지 않겠습니다만은 월지가 토인데 시지의 술토에 다시 무토 투출하게 되면 10중 8구 무자시보다 더 큰 토후 매금이 될 수 있겠고요. 기축시 같은 경우는 뭐 진유화금도 되지만 유축해금도 되죠. 굳이 유금을 깔고 있는 상태에서 토가 신금을 생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사족이죠. 뱀의 다리는 없는 것이 맞는데 굳이 뱀의 다리를 만들어서 그릴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일간이 왕한데 일간이 약하면 당연히 무토보다는 기토 투출해서 일간을 생해주는 것은 나쁘지 않으나 일간 자체가 이미 세력을 구축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인성을 보는 것은 굳이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기토라 하더라도 신금을 탁하게 만들 수 있는데 그 신금을 깨끗하게 닦을 수 있는 임수가 없는 것이 좀 아쉬운 그러한 상황일 것이고 신묘시 같은 경우에는 좀 피해야 되죠. 진유학금도 되겠지만 묘충이 성립이 되는 경우에는 신금의 뿌리가 날아가 버리니 이렇게 일시로 충하는 생지는 조금 꺼리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계사시 같은 경우는 사유해금에서 금은 다시 왕해지는 걸로 볼 수가 있겠지만은 임수 아닌 예수가 다시 투출하는 것은 신금 입장에서 썩 좋을 일은 아니고 임진시 같은 경우에는 임수가 천간에 투출했습니다. 능히 당연히 신금을 도세주옥할 수 있겠고 당연히 이 신금 임수도 진진의 뿌리를 둘 수 있고 금의 생주를 얻는 것이니 임수도 세력을 얻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단 금수운으로 갔을 때 화는 솔직히 말하면 이 병화는요 개수의 극을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병화의 뿌리가 없죠. 단지 묘의 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화가 그렇게 왕하다라고 보지는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금순으로 갔을 때 사주가 좀 한습해지는 단점은 없지 않아 있지만 일간이 튼튼한 것 전까지는 제가 봤을 땐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갑오시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임수는 없는 상태에서 그냥 개수가 하나 있는 정도. 만약에 금순으로 간다라고 했을 땐 저는 갑오시도 나쁘진 않지만 부는 얻을 수 있겠지만 귀를 얻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병신시 같은 경우에는 병화가 두 개가 있죠. 신금이 있기 때문에 일간은 굉장히 왕합니다. 근데 일간 자체가 이쪽 병화 또 일간 자체가 이쪽 병화에 잡고 양쪽으로 견눈질을 많이 하고 있죠. 조금은 나쁘다고 보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정신세계가 약간 좀 독특할 수 있는 그러한 구조. 단 개수가 있어서 이 병화를 갖다가 이렇게 극해버리게 되면 신금이 이쪽 병화보다는 이쪽 병화에 조금 더 마음을 둘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쟁합되는 것은 막았다. 쟁합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둘러싼 관이 두 개가 있어서 서로 합을 하려고 하는 것을 쟁합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쟁합이 되면 사주가 좀 혼탁하게 보는데 요 개수 하나로 병화를 이렇게 통제시켜주면 쟁합이 되는 것은 막을 수가 있겠다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그럼 어떤 생지가 좋을까요? 라고 하게 되면은 글쎄 저는 임진시 정도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 그럭저럭 병신시도 나쁘지 않다 정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피해야 될 생시는 임수가 없는 상태에서 무술시 제일 먼저 피해야 되고요. 신묘시 묘유충 되는 거 피해야 될 것 같고요. 무자시 무토 투출되는 것 역시 제가 봤을 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